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개념 시리즈. 오늘은 휴리스틱과 설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관련된 실험들, 또 논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개념들을 기초 개념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휴리스틱이란 우리 개념 번역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 휴리스틱은 뭐냐면 데피니션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정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모티브한 솔루션인데, 정석은 100% 정확한 정답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정석이 이 공식이나 정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뭐 그럴 때 우리가 임시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간편한 방법, 편법들.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답을 넣어본다는 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이렇게 넣어봐서 풀어보는 거죠. 그걸 대입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입법이 아주 대표적인 휴리스틱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휴리스틱스.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는데, 간편법, 뭐 간편하지도 하죠. 근데 간편한 것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석이 있는데, 정석이 없을 때 임시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해서 발견해서 사용한다. 원래 발견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가장 좋은 거는 그때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그래서 휴리스틱은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인슈타인이 on a heuristic point of view of a creation of conversational right, 그 논문을 써서 유명해졌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휴리스틱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근데 공식, 원래 100%의 답을 알려주는 공식의 대체자다. 대체 방법이고, 대체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공식을 막 적용하려면 막 힘들고 할 때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빨리, 그리고 프루걸이라 그러는데 효율적으로 적게 노력을 들이고 적은 노력.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건 틀릴 가능성이 있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휴리스틱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이거를 유행을 시킨 사람은 뭐 그 이전에는 허버트 사이먼도 있었지만, 사실은 투블스키한 케네만인데, 이 투블스키한 케네만이 이제 이 책을 여러 가지 논문들을 모아서 이 책을 내면서 그걸 이제 자기네들의 연구를 확산시키는데, 여기서 Heuristics and Biases라는 책을 써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자기들이 어떤 의미로 휴리스틱스를 쓰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미래를 예측할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정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제한된 휴리스틱 프린시플에 의존한다. 방편적인 원칙들. 근데 그게 뭐냐면 reduce the complex task,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simpler judgmental operation, 그래서 더 간단한 판단 방법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useful하나 시스테메틱 에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투블스키 케네만이 나중에 케네만이 이 자기 둘의 이제 수십 년간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한데, 이제 이 사람들 글을 굉장히 이제 잘 쓰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휴리스틱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요. 좋은 예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여기서 남산이 제가 보이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추측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정확한 방법은 가서 재야겠지만 가서 일일이 재기 싫고 또 뭐 인터넷 찾기 싫고 하면은 사람이 어림법으로 할 수 있겠죠. 응?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저게 남산타워가 여기서 얼마나 분명하게 보이지? 라는 분명하게 보이면 가까운 데고 흐리게 보이는 거는 흐리게 보이면 더 멀리 있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그런 원리,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 프린스플을 한다.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이 되겠죠. 분명하게 보이면은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날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날씨가 흐린 날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도 더 멀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것도 체계적으로 오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체계적 오류를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근데 체계적 오류를 판단해서 체계적 오류를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 투브식 앤 캐네만은 휴리스틱스를 이 바이어스랑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 또 계속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휴리스틱 룰스란 말을 써요. 같은 말이겠죠. 룰스. 휴리스틱 룰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가까이 보이면, 분명하게 보면 가까이 있다라는 어떤 법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그 이론이 룰이에요. 근데 인퍼런스 룰, 추론하기 위한 룰. 그러니까 룰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론, 가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이 대체로는 맞을 가능성이 있으나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할 때는 쓰지 말아야 돼. 그러나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이어스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휴리스틱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휴리스틱 프린시플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활용한다. 활용하는데, 활용할 때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걸 활용해, 이 룰을 활용해 라고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Q라 그래. Q. 그러니까 휴리스틱 프린시플이 있고 휴리스틱 Q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Q는 메시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은 유명한 사람이 한 말, 권위자가 한 말은 맞을 거야 라는 그 학문 분야의 권위자가 한 말은 맞을 거야 라는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맞지는 않겠죠.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쓰죠. 그거는 휴리스틱 룰이고, 이거는 추론을 위한 우리가 논리학에서는 이걸 대전제라고 하죠. 메이저 프레미스. 대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근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글은 어느 박사가 썼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Q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Q를 발견하면 인퍼런스 룰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 그거는 섣부른 결론을 내릴 경우가 많겠죠. 이런 걸 휴리스틱 Q고, 그래서 투브스키 앤 캐네만이 이런 휴리스틱 Q 또는 바이어스에 대해서 뭐 수십 가지를 발견하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해서, 대표적인 게 대표성 바이어스라고 있는데, 대표성 휴리스틱스, representative 휴리스틱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린다라는 프라브로 유명한데 이런 거예요. 근데 린다라는 사람은 사회운동에 관심 많고 반핵에도 관심 많고 뭐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운동에 관심 많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은 페미니스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게 되겠죠. 추측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운동을 열심히 해, 여자인데 사회운동을 열심히 해, 그러면 페미니스트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휴리스틱이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대표성 휴리스틱에 우리가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린다가
페미니스트일 확률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린다가 은행원인 확률 그러면 사람들이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원이 이게 린다가 페미니스트일 가능성이 린다가 은행원인 가능성보다 더 높다라고 대표적인 휴리스틱스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더 재밌는 거는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보다 사람들은 린다가 은행원이면서 페미니스트일 확률을 더 높게 봐요. 근데 린다가 페미니스트이면서 은행원일 될 확률을 린다가 은행원일 확률보다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확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 내린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휴리스틱이고 이것도 휴리스틱 룰이 있고 휴리스틱 Q가 메시지에 주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설득 연구에 들여와서 이론으로 활용한 게 체이크앤 이글리죠. 체이크앤 이글리가 휴리스틱 시스템의 마들이라고 HSM, 휴리스틱 시스템매틱 마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근데 휴리스틱 저지먼트도 있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휴리스틱을 이용한 판단을 해서 메시지를 읽을 때 판단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휴리스틱 모드가 있다. 이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휴리스틱 모드도 있고 휴리스틱 프로세싱이라 합시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휴리스틱 프로세싱도 있고 시스테매틱 프로세싱이 있어요. 근데 휴리스틱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한 이론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가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면 그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 정보를 처리, 분석,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자기가 결정한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그걸 시스테매틱이라 해요. 시스테매틱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보고 취합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론 내린다. 이런 것들이 그거고, 휴리스틱은 이걸 하지 않고 한두 가지의 휴리스틱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쉽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책을 살까 이 책을 살까 할 때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그래서 판단해서 요거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판단 내서 이 책이 더 나은 책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시스테매틱 프로세싱이고 뭐 내가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바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그럴 때는 내가 사용 가능한 휴리스틱을 이용하는 거죠. 저자를 보고 아니 책 표지를 보고 이게 이런 책들이 원래 뭐 괜찮은 책들이지 라고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는 휴리스틱 프로세싱인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거나 인볼먼트 높을 때는 이렇게 가고 아니면 휴리스틱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설득에서 이용되는 휴리스틱스가 몇 개 있죠. 근데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기본적인 건 뭐 소스 정보원과 관련된 누가 말을 했는가와 관련된 휴리스틱스가 대표적인 게 있죠. 그래서 전문가가 한 말은 옳을 거야 라는 말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휴리스틱스 중에 하나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른 거는 보지도 않고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맞겠지라고 해서 한 방에 내가 일단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돼. 왜냐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우리 그룹이 다 그룹에서 내린 결정이야? 그럼 맞겠지 뭐. 그룹이 결정하면 뭐 맞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룹 띵크라는 약간 그 어떤 인지적 오류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그룹 띵크.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휴리스틱스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우리가 물건 사거나 할 때 물건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갑니다 하면 딴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는 괜찮은 거겠지, 좋은 거겠지 해서 그게 이제 소셜 프루프, 아니면 컨센서스, 아니면 소셜 프루프, 우리 또 그런 것이 대표적인 휴리스틱스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휴리스틱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판단 룰, 인지적인 추론의 어떤 룰, 추론의 원칙을 이용한 판단의 근데. 예? 그래서 요 휴리스틱 Q는 여기서 이거는 약간 이제 구분되는데, 자, HSM 말고 우리가 이제 얘가 비슷한 걸로 일라보레이션 정교화라고 그러죠. 일라보레이션 라이클리후드 마들이라고 있어요. 이론 정교화 모델. 여기는 여기는 무슨 말을 쓰냐면 시스테메틱 말고 센츄럴 루트라고 그래요. 설득이 이르는 센츄럴 루트가 있다. 중심 경로가 있고 주변 경로가 있다. 주변을 페리퍼럴 루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페리퍼럴 Q라는 말을 써요. 근데 주변 단서 페리퍼럴 Q라고 쓰는데, 이 페리퍼럴 Q랑 요 휴리스틱 Q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게 약간 달라. 자, 어떻게 다르냐? 페리퍼럴 Q는 Q 중에 하나가 휴리스틱 Q예요. 근데 휴리스틱 Q는 되게 인지적인 룰이라 했잖아요. 근데 페리퍼럴 Q 중에 하나가 휴리스틱 Q고, 그거 말고 뭐 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태도 변화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공받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페리퍼럴 루트는 여러 가지가 Q는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휴리스틱 Q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점에서 이 두 이론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트레이크너 앤 마헤슈레한 그 연구가 저는 가장 사실은 재밌는데, 요거를 이제 그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 전문성 전문가와 관련된 휴리스틱 Q의 효과,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연구는 사실은 패티 ELN 연구예요. 근데 패티 카시오포 앤 골드만이 한 골드만. 자, 이거는 1981년. 자, 이 연구는 뭐냐면은 어떤 학생들한테, 야, 우리 학교가 지금 학부생들한테도 졸업시험이라는 걸 치게 하려고 해. 졸업시험을 치면 너네들이 졸업시험을 치면 다 뭐가 좋아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갖고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만든 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이 만든 프로포절이야, 이런 조건도 하나 만들고, 하나는 고등학교 한 반 학생들이 만든 제안서야. 그래서 똑같은 제안서인데 이름만 다르게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줬는데, 한 컨디션에서는 야, 이게 니네들한테도 적용이 돼. 왜냐면 내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10년 후에 적용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근데 뭘 말하느냐, 내년에 니네들이 이걸 칠 거야 라고 한 조건에서는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정보원의 소스야. 그게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대학 교수위원회가 있는 여기가 이제 하이 소스 크레디빌리티 이렇게 있는데, 태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바가 이렇게 있으면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중요할 때, 이슈가 네 문제야. 중요할 때는 이 두 개는 차이가 없어. 근데 그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을 때, 10년 후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누가 말했지라는 이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중요하지 않은 문제, 자기가 법치주의 관련 없는 문제를 판단할 때는 휴리스틱스를 주로 이용한다. 요런 휴리스틱스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들은 늘 사실은 피곤하고 바쁘고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휴리스틱 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이런 연구가 전반적으로 쭉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반론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그 이제 이글린 최이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최이큰과 이글린은 근데 이 휴리스틱 큐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어떤 메시지의 논리적인 주장도 있어. 논리적인 주장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많이 일어나면 하나가 적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더해져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가 하나를 약화시키는,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약화되는 뭐 어테뉴에이션, 묽게 만드는 이런 작용도 하고, 뭐 하나는 뭐 이게 특히 정보원에 대한 Q는 논리적인 그 처리 과정을 왜곡시킨다는 그런 바이어스든 것도 하고, 그래서 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인데, 여기서 내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저희 쿠르글란스키 탐슨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이 휴리스틱 Q는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만 그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HSM 연구자들이 했던 모든 연구들을 다 모아서 보면 어떠냐, 다 Q 실험에서 다 그 전문가에 대한 Q를 맨 앞에 메시지 Q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준다 이거야. 이게 논리적 주장들을. 자, 논리적 주장들을 나중에 줘. 맨 앞에는 Q를. 그리고 Q는 간단해. 되게 짧아. 그렇게 하고, 논리적 주장은 복잡해. 길어.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뒤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 뒤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꼭 Q와 메시지 간의 차이가 아니라 앞에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발견했을 수 있다. 꼭 Q의 효과가 아니라 메시지 순서의 차이라는 그런 이제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 봅시다. Q는 휴리스틱 Q는 어떻게 되어졌냐? 휴리스틱 Q도 사람들이 그 어떤 이론을 갖고 있다. 이론이 뭐냐면, 전문가는 옳다. 전문가 옳다라는 이론이 있고, 이게 우리가 3단 논법을 보면은 대전제, 이 대전제야. 그리고 봤더니 이 저자는 그 책의 저자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 책은 옳다. 이 책 옳아.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이 소전제죠. 이게 소전제, 메이저 프레미스, 이게 결론.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자, 이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론적인 논리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종합시험을 치는 학교의 졸업생들이 월급이 많더라, 연봉이 높더라 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봉을 높이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아까 졸업시험은 연봉을 높인다. 그러므로 시험은 좋은 정책이다 라고 똑같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Q랑 우리 메시지 논리적 주장이랑 두 개 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단지 양적으로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실험을 해서 발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자,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하는데 뭐 종합 시험 갖고 또 이제 또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 논리적 주장을 먼저 제시를 해. 예? 이 논리적 주장 메시지 이제 그 참여자들 이걸 먼저 읽고 그다음 맨 뒤에 가면 저자 소개가 따로 있어. 저자 소개가 있는데 그것도 약간 복잡하게 이력서를 제시를 해. 그래서 이력서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하면은 아까 HS에서 발견한 거랑 정반대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간단히 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사람은 이거 읽고 이 끝까지 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 사람 전문가네? 그래서 전문가도 전부 나름 활용을 해갖고 태도 변화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비전문가가 있고 비전문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문가가 저자인 거야. 저자가 전문가인데 근데 이 두 간의 차이를 태도 변화의 차이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중요할 때. 왜? 중요할 때 그 사람들은 막 읽어야 되는 뭐 그런 필요도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 끝까지 읽은 거야. 여기 자세히 봤어. 발견했더니 이것도 쓸모있는 인포메이션이니까 프로세스를 해갖고 자기가 태도 변화를 발생시킨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 결과는 뭐냐면은 정반대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설득의 휴리스틱스가 그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다른 논리적인 주장들을 막 이렇게 검토하는 거랑 휴리스틱 이해하는 건 다르냐?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쿨글라스 끼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다 같이 활용한다. 옳다고 하면 하는 거고 그거 안 믿으면 안 하는 거고 다 같이 활용한다.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근데 HSM은 어떻게 보냐면 이걸 다르게 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휴리스틱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방에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거는 오버홀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휴리스틱 Q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간단하고 쉬워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또 앞에 제시되고 항상 간단하게 제시되는데 이 실험은 이거 억지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일반성이 떨어진다. 이런 적용 가능성, 에콜로지컬 볼리디티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그 설득에 있어서 휴리스틱 Q들이 몇 가지가 있다. 정보원을 이용한 Q,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이라는 뭐 소셜 프루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 잘 모를 때 그리고 그것을 할 의지가 별로 없을 때 중요하지 않을 때 또는 많이 지쳤을 때 피곤할 때 바쁠 때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게 꼭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휴리스틱 Q를 적절하게 잘 메시지에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휴리스틱 Q는 항상 어떻다 임시 반평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실패 오류의 위험성도 있고 그게 또 체계적으로 폐양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